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한영이 입법기관인 지방의원.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 비해서 논란거리로 더 자주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요. 어젯밤 여수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주먹 다짐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막중한 이 시기에 물론 여수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는 피해갔다고는 하지만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더구나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어려운 시기니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하라 이런 공문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 관광업의 한계가 지역 경제의 위기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걱정은 시민들의 몫일 뿐 사선 의원도 초선 의원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피해는 나 몰라라 술자리에서 음주 가무를 했던 구리시장이 대통령 지적에 사과했다고 하죠. 엄중한 시기 술자리에서 주먹 다짐을 한 여수시 의원들, 시민들 앞에 공식 사과를 할지 지켜볼 일인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사할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더 엄중해집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24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뉴스는 조금 전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사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 또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 다짐을 하는 등 추태를 벌여서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여수 소동의 한 식당에서 여수시 환경녹지국 소속 공무원들과 저녁 자리 겸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새로 최근에 환경녹지국이죠. 소속 국장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만난 건데요. 여수시랑요. 예. 네, 맞습니다. 어제 자리는 환경복지위 의원 7명과 전문위원 2명, 그리고 여수시 환경녹지국 소속 국장과 과장 9명 등 모두 18명이 참석을 했고요. 장어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식사 자리가 마무리가 될 때쯤 터졌습니다. 네. 환경복지위원장은 뒤늦게 참석한 비의원과 지각 참석하고 또 초대를 받지 않은 여수 부시장을 그 자리에 데리고 온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먹 다짐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 당시 최정기 여수 부시장은 자신의 관용차로 비의원을 해당 식당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의원님들 모두 계시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면서 식사 자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A 위원장은 부시장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이른바 본체만체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식사 자리는 무한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후 A 위원장은 B 의원에게 너가 뭔데 뒤늦게 오면서 지각 참석을 하면서 부시장까지 데리고 오느냐 그러면서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A 위원장은 B 의원의 뺨을 때렸고요. B 의원은 참지 못하면서 위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격렬한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몸싸움은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상황이 가까스로 정리가 됐고요. 이 과정들은 공무원들이 다 지켜봤고, 그리고 언쟁이 벌어질 때 일부 의원들은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어쩔 거냐 좀 자중하시라 그렇게 만류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A 의원과 B 의원은 원래도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까? 네, 평상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 의원이 또 이제 언론에서 떠들썩하니까 사과문을 방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이 두 의원은 공동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시민의 대표로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들은 또 개인의 잘못을 넘어 여수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버렸다. 시민의 대리인이자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사과문도 발표를 했군요. 자,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상 또 시기상 이런 자리가 적절했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이죠. 최근의 수하의 상황을 감안해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특히 많은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음주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그런 현장에서 음주 가문을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자들의 언행에 강력히 주의를 전달한 바가 있거든요. 예. 또 공교롭게 어제 오전에는 지금 MBC 지금 사업 순천 이전 계획 관련돼 가지고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지역사회가. 예. 그래서 뭐 여수시의회 백인숙 여성 의원인데 백인숙 의장과 문갑태 부의장이 삭발식을 열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결연하게 삭발식을 하고 저녁에는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치고받고 싸운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참고로 어제 술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 보니까 장어와 소주, 맥주 등을 곁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곁들이고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음주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식대가 총 74만 9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시끄러워지니까 논란이 되겠다 싶으니까 여수시에서 결제를 한 것이 아니고 여수시에서 절반 그리고 시의회에서 절반 업무 추진비로 카드로 결제를 했더라고요. 74만 9천 원입니다. 예, 18명이 식사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듣겠습니다. 배관 철거 작업 중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 사무실 등의 수사관과 근로감독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경찰이 20명, 노동청이 10명의 인원을 투입을 했는데요. 경찰은 포스코 ANC에도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포스코 ANC라는 회사 좀 저도 되게 생소했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포스코 자회사입니다. 예. 그룹사 공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예.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포스코와 하청 업체 업무 담당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노동청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데요. 또한 하도급이 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뒤인 지난 17일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을 해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길이 열렸다고요? 방법이 네, 좀 생겼나 봐요? 네. 정부의 일시 상환 요구에 채권 발행까지 검토를 했던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항만공사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당시 정부에서 먼저 투자한 3,658억 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최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주철현 조계훈 의원의 좀 노력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 선투자는 국제행사 등 개최를 할 때 총사업비 중 일부를 정부로 지원받고 이후 입장료 수입이나 관련 시설 임대, 매각 수익을 활용해서 상환하는 그런 형태로 이뤄지거든요. 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으로 선투자금 3,658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2025년까지 선투자금을 갚도록 해서 기한에 맞춰 돌려받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사 측은 올해 어쩔 수 없이 일시불로 한꺼번에 그냥 갚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었는데 뭐 유예나 삭감 등 계속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용되지 않으면서
일시 상환을 위한 채권 발행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여러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이번 주는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COP33 유치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건의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막 뉴스를 보면 COP33, COP28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COP라는 거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거를 약자로 줄여서 COP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마다 전 세계 각국이 모여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이 약속과 행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흔히 아는 도쿄 의정서 이런 기후변화 파리 이제 협약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논의를 오가는 곳이 이제 당사국 총회 COP라는 거고요. 지금 한 190여 개국이 가입된 최대 규모의 세계 기후변화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국제적 기구이고 이 해마다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 해마다 열리는 개최지는 대륙별로 좀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개최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OP33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33차 당사국 총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33차 총회 같은 경우는 아시아랑 태평양권에서 개최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 COP33을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이번 내용입니다. 예, 앞서서 COP28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무산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COP 유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시민사회 단체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맞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때도 카타르에 좀 양보를 했고 COP28 때도 저희가 UAE에 양보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COP28을 UAE에서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그 다음 차례엔 COP33 때는 대한민국에 좀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COP28은 아쉽게도 유치가 무산됐고 그 다음 차례인 지금 COP33 유치를 위해서 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지금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대한민국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전남 동부권이랑 경남 서부권 네, 이쪽에서 맞습니다. 유치를 해달라라는 네. 내용을 이제 건의하러 시민단체가 직접 정부로 갔어요? 예, 맞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간 목적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예. COP 유치에 대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페이스북에도 그런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이제 글을 올렸을 때 공약 사항을 올렸을 때 그 중에 하나가 COP 유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한 만큼 이것을 이제 100대 국정과제에 좀 채택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았고 건의문을 전달했고 이제 관계자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예, 지역 국회의원도 동행해서 함께 입장을 좀 밝혔다고요? 예, 맞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하고 주철현 의원이 함께 동석을 해가지고 이제 남해안 남중권에 COP를 유치해야 된다. 좀 더 힘을 실은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주요 내용 간략하게 말씀 주셨는데 유치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라. 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 거죠? 그렇죠. 남해안 남중권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같은 경우는 산업도 다변화돼 있고 자연자원도 가지고 있고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엑스포가 있다 보니 엑스포를 또 개최한 지역이라서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으로 COP를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동서화합하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차원 면에서도 COP를 이제 남해안 남중권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뭐 이제 전남, 경남뿐만 아니라 뭐 포항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COP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씩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작게 보면 저희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남해안 남중권이냐 포항이냐 제주냐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크게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지금 경쟁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COP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결정된 게 없고요. 그럼요. 내년 하반기에 이제 31차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때 이제 33차 회의를 어디서 할 건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에 31차면은 그럼 2년 후가 33차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2028년에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열리는데 2년 전에 그 2년 뒤에 할 개최지를 정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100대 국정과제가 조만간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반영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 뭐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하나에게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뭐 긍정적으로 이제 어찌 됐든 대선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인도가 지금 공식화한 이제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또 이제 그 지지하는 곳도 조금 생겨나면서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좀 따져봤을 때는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은 살짝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요. 뭐 약간 이런 시각도 있고 조금 안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COP 28 유치 노력이 좀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새 정부에서 유치를 적극 추진해 줄 수 있기를 좀 지역민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 지하수 관련 취재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 이 개인 지하수, 상수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나 막 이런데 좀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게 강이나 호수, 댐 등에서 이제 취산물을 일정의 정수하고 여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이거를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예요. 그래서 공업 이제 단지 뭐 국가산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상수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심 지역은 그렇지만 시골일수록 또 마을이 부락이 좀 적은 곳, 뭐 많이 살지 않는 마을이 있잖아요. 가구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는 또 아니면 이를테면 섬 지역이거나 이런 곳은 상수도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수 같은 경우에도 뭐 상수도 보급률이 90%는 될지 몰라도 100%는 안 되거든요. 그래요, 아직도. 그 말은 섬 같은 곳이나 좀 일부 오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사용하기도 하고 마을 단위로 또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거나 소규모 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몇 가구가 있으니 우리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좀 파달라 지자체에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이제 파가지고 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이 이제 마을 단위의 지하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취재했던 거는 개인 지하수잖아요. 이거는 집집마다 이제 개인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요. 전남 동부권에서 근데 문제가 좀 불거졌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지역이 고흥의 저만면의 한 마을인데 그 마을 전체 가구가 10가구가 조금 안 될 거예요. 작은 마을이네요. 네, 아주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지하수도 없고 마을 상수도 뭐 소규모 급수 시설도 없고 그냥 개개인이 약간 지하수를 파가지고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사용하는 건데 뭐 이물로 뭐 쌀 밥도 하고 뭐 먹기도 야채 하고 씻고 먹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제 다 저희가 수돗물처럼 사용하는 물인 거죠. 이 지하수가.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순천에 살다 고흥으로 귀농한 한 가구였는데 이제 자식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집에서 뭐 샤워를 하고 씻고 뭐 이러면은 좀 피부가 가렵고 뭐가 나고 이런다고 이제 해서 처음으로 수질 검사를 순천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수질 검사를 했더니 개인이 직접 맡긴 거예요? 예.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이 총대장균이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킨다고 합니까? 총대장균군이라고 하면 물속이나 토양 등 환경에서 분포하는 이제 대장균군의 일부다. 그래서 뭐 종속 영양 세균이라고 환경 보전 종합 정보 시스템에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져 있지만 병원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용수로 부적합 판결을 내린 거죠. 수질 검사 결과. 네. 그렇군요. 이게 결국에는 관리가 평소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관리 주체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뭐 어떻게 책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수도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 사각지대에 놓인 이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법에 따르면 이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정기적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수질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이 집도 15년에 그 집에 산 지 15년이 됐는데 이번에 번도? 처음으로 수질 검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안내나 고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시골에 사는 분들이 뭐 젊은 세대일 수도 있지만 고령층이 홀로 많으니까 떨어진 어르신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옛날부터 그냥 썼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21년부터 개인 지하수 관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먹는 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자. 그리고 좀 떨어진 지역이라도 어찌됐든 지금 상수도 혜택들을 못 누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오지에 산다는 이유로. 예. 근데 이런 분들의 먹는 물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 지하수 관정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해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대장균군이 나왔지만 라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렇죠. 지자체 차원 넘어서 좀 전국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요. 물론 정부 대책도 있어요. 정수기를 설치해 준다거나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이 예산이 되게 극히 일부에 좀 불과하고 또 이거를 매년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또 개인 지하수는 옛날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신청해가지고 이후에 또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서 현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태예요. 고흥에는 몇 가구가 지금 뭐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지 여수에는 몇 가구가 이용하는지 이런 실태 파악부터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자체 차원에서 뭐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실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 돼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역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수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주 만에 뵙습니다. 네. 3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네, 3주가 진짜 빨리 지나가요. 항상 벌써 와서 또. 하는 말이다. 진짜 빠르다. 네. 진짜 그렇죠. 일주일도 금방금방 네. 가는데 또 선박람회 준비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D-365일이 9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느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참여국도 조금씩 늘고 네, 있더라고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6개 나라 확정됐고 지금 17개 나라와 또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 30개국이 금방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희신 팀장님도 네, 저는 지난주에 솔직히 막 비도 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비가 오면 또 비상구물 하거든요. 공무원분들. 네, 저희가 제일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비상구물가 잦다는 건데 지난주에도 여김없이 호우 경보, 호우주의보 대비해서 또 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하면 일단 네. 그 부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무실로 다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밤까지? 아니 이제 이게 예. 단계별로 나눠지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경우를 보면 호우주의보잖아요. 네. 그럼 호우주의보 때는 필수 부서, 필수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로, 교통, 뭐 하수 그런 필수 인력 한 13개 정도 부서는 이제 비상 그 상황실에서 근무를 대기를, 하고 예. 그 외에 이제는 뭐 3분의 1, 5분의 1 부서별로 다르긴 한데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죠. 주의보 때는 저희는 이제 일반 부서니까 5분의 1, 경보 때는 3분의 1. 그렇게.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여수시 피해액 보니까 피해 금액이 피해 액수가 0원으로 집계됐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내륙 지역으로 이제 폭우가 좀 쏟아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은 조금 이제 좀 피해 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네. 미리미리 대비를 잘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맞아요. 싶고요. 어떤 것들을 좀 네. 했는지 좀 나눠주시죠. 하천이라든가 예. 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서 이제 통제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있고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공사 현장들 예. 미리미리 점검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수에도 산이 많잖아요. 네. 산사태도 예. 네. 그 산사태 붕괴 위험 지역에는 또 주민들 대피와 진입 통제가 또 사전에 안내되고 이루어지니까 큰 사고가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폭우가 그래도 지나갔다라고 한시름 놓았는데 이제 다시 이번 주에는 폭염이 이게 웬 말입니까? 맞아요. 너무너무 너무 덥습니다. 더워요. 여수는 그나마 전남 동부권 지역 내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좀 낮은 편에 속함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굉장히 좀 덥습니다. 30도는 당연히 넘고요. 일반 우리 뭐 직장인들이나 또 공무원분들 다 평소 근무하시니까 견딜만 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있습니다. 네. 또 여수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에서는 우선 시에서는 그 폭염 대비 종합 대책을 만들었는데 뭐 취약계층, 농업인, 현장 근로자들을 3대 취약 분야로 놓고 집중적으로 해서 좀 대비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뭐 폭염 대비 그늘막이나 뭐 폭염 경보 시 도로 살수차 운영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예. 또 취약계층을 위한 휴대용 미니 양산을 배부하기도 했고 또 무더위 쉼터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 있도록 냉방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또 7월 30일까지 여름 든든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름 든든 프로젝트. 네. 든든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네. 한 뭐 세대당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요. 세대당 뭐 5만 원에서 7만 원 상당의 예, 폭염 대응 물품, 뭐 선풍기나 여름 이불 이런 것들을 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가구가 몇 가구쯤 될까요? 여수시 내에서는? 한 815가구 되고요.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예.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네. 그렇군요. 이렇게 5만 원 얼마 뭐 안 되는 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약계층에게는 여름철 이 정도의 지원도 크게 또 느껴지시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또 시민 누구나 어디 읍면동 가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섬섬 샘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섬섬 샘물은 뭐예요? 샘물을 받아주는 목이 너무 말라. 길을 가다 너무 목이 말라. 동사무소가 보인다. 네. 하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 네. 물을 꺼내 드실 수 네. 있는 섬섬 샘물입니다. 네. 물은 생수를 이제 그럼 드리는 생수 거예요. 그냥 시원한. 아무 주민센터에 가서 네. 저희 물 한 잔 좀 하겠습니다 네. 하고 먹어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 해당 맞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아니고? 당연하죠. 누구나 네. 상관없고. 그래요.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사실 열대야 때문에 요즘 많이 더운데 에어컨이 밤에도 가동이 됩니까? 그 보통 경로당에서 이렇게 그 경로당을 이제 많이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너무 이용률이 좋으신 거죠. 네, 에어컨 빵빵 틀고 거기서 이제 막 식사도 하시고 또 일부 분들은 또 거기서 또 저녁에 또 늦게까지 보내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에어컨 값 걱정 없이 하시라고 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페스티벌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인데요. 예. 그 박람회장의 디지털 갤러리 아래에 대형 수영장이 3개, 또 뭐 작은 수영장도 있고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푸드트럭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박람회장에서 운영하는 워터 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워터 대첩. 워터 네. 뭐 일하고 있다 보면은 음악도 좀 들리고 당장 저기 옷 벗고 뛰어들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 정말 너무 아니, 신나겠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일하는 데잖아요. 네네네. 뭐 출퇴근하면서도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 일하다가 잠깐 이렇게 나와서 보면 사람들 또 시원하게 물놀이 즐기고 있는 거 보면 아 휴가지 왔구나 따로 휴가 안 가도 되겠구나 이게 바로 근무지가 워케이션인가 휴가시네. 이런 이 생각도 워케이션이네. 들고 워터 대첩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운영 중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주민분들은 진짜 특히 우리 요즘 아이들 방학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반응들 좀 어떻던가요? 보니까 그 인력 구성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자원봉사자 분들도 있으시고 예. 또 물에 들어가서 같이 놀아주는 안전요원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잠깐 떨어져 있어도 그 안전요원들하고 여럿이 같이. 신나게 놀 수 있어요. 든든하다. 네. 그리고 이용료가 5,000원인데 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그것을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음료 쿠폰으로 다시 줘요. 맞아요. 네. 그래서 5,000원 상당의 네. 식음료 쿠폰을 준다고요? 네, 그래서 우와. 거기서 뭐 닭강정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뭐 무료나 맞아요, 다름없죠.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가 특별히 더 좋은 게 거기가 디지털 갤러리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늘막이 필요 없는 거야. 맞아요. 완전히. 네. 시원해요. 정말 맞네. 네, 맞아요. 네.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다 차단되고 아무리 물놀이장이라고 해도 땡볕에 네. 있으면은 아이를 뭐 타는 걱정도 하고 네. 또 맞아요. 네. 화상 입거나 뭐 이런 또 경우들도 옆에서 있는데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햇볕 시원하게 네, 기다리지. 힘들잖아요. 네. 어허. 시원하게 좋더라고요. 좋다. 혹시 이거 언제까지 운영된다고 7월 하나요? 18일부터 시작을 했고 네. 한 달 운영입니다. 한 그래서 달. 8월 17일까지로 방학 때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렵니까? 어른도 가능합니까? 아, 수영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5,000원만 내면 가능하죠. 닭강정 먹고 닭강정국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부터 두 분은 이거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되고 있는데 두 분 생년월일 끝자리 맞춰서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이라서 네. 이게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예. 방금 신청했습니다. 뭘로 받으셨어요? 저는 상품권 네. 그 어플 있잖아요. 착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네, 상품권 그 모바일로 해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그걸 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팀장님은? 이제 원래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종류가 있죠, 맞아요.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온라인이 좀 편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해서 여기다 쓰니까 네. 예,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항상 쓰는 상품권이니까.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10% 할인할 때도 물론 쓰지만 이제 이번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쿠폰을 먼저 또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사면 그 운동화 살 거예요. 한 큐에 끝날 수 네, 있겠는데요. 한 큐에 될 거예요. 지금 운동화인데 약간 그 일반 운동 아니고 이렇게 좀 많이 걸을 때 신을 수 이렇게 있는 러닝할 때 좋은. 네, 그래서 이제 휴가 때 신으려고 지금 딱 그 나오기 전부터 생각을 해놓고 있어서 이거 사면은 좀 사야 되겠다. 네. 좋네요. 희신 네. 팀장님, 아니 영민 팀장님은요? 저는요 사실 이렇게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걸 다시 반납받지도 못하고 아들한테 카드 내놔라 말도 아들한테 못하고. 18만 원 용돈 거하게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여수 상황 좀 보겠습니다. 몇 명 정도에게 지급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기준으로 네. 3일 동안 58,600
671건이 지급됐습니다. 네. 약 한 25.3% 정도의 수치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내일도 신청할 수 있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남아 있는 만큼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이용률 네. 신청률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아직 안 했거든요. 네. 놓쳐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평균 하루 전화 민원이 한 5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모든 읍면동을 토탈한 건 아니고 그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이고요. 예. 읍면동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사실 이게 합니까? 단순 문의 또 많지만 이게 이의 신청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의 신청이요? 23일 6시까지 해서 기준에서 140건 정도 들어왔는데 네. 주로 이혼에 따른 미성년자 지급분이나 이런 거 아. 기준일이 지난 출생자 또 사망자에 대한 회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해외 체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시설 보호 미성년자에 대한 지급 이런 문의들이 좀 들어온다고 해요. 예. 근데 또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거나 또 가족이 없는 경우 또 독거노인 또 장애 있으신 분들 좀 신청이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회복지과가 이제 협업해서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여수시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생애 주기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태아부터? 그래서 예. 오늘은 네. 임신과 출산을 네.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신을 하면요. 축하금을 드립니다. 한 사람에 50만 원 드리고요. 임신했다는 자체만으로? 네, 맞습니다. 오. 그 자체만으로 드리고 또 한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우와. 우리 임산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공영 주차장 무료고요. 각종 뭐 임산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엽산제나 철분제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예. 200만 원에서 또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만남 이용권을 네. 첫째는 200, 이제 둘째 이상은 300 정도 지원을 해드린 게 있고 그리고 일단 이제 출산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출산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예. 네, 첫째는 500, 둘째 1000, 셋째 얼마죠? 1,500만 원. 네, 넷째. 넷째는 2천만 원. 네. 와. 확확 올라가네요. 네. 와. 근데 이제 이게 일시에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5년에 걸쳐서 네. 5년에 걸쳐서 여수에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했을 때 그렇죠. 네. 네. 중간에 이사 가면 못 받죠. 네. 아하, 네. 5년을 네. 유지를 해야 네. 된다. 그래서 지원금이 상당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18년간 그러니까 18살이 될 때까지 네. 매달 20만 원의 출생 기본 와. 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씩 20만 그 아이 앞으로 지원금이 나온다는 네. 거. 와. 이거 상당히 좀 든든할 맞아요. 것 네. 같거든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실제로 좀 이런 거 너무 어땠는지 반응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자기는 네. 출생 이거 못 받나? 저못 누가 갑자기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못 봤어요. 안타깝게 못 봤습니다. 어떻게 다시 도전해봐요? 셋째 한번 도전해요. 사실 저 주변에 한 분이 네. 최근에 넷째를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우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물어봤더니 이 출산 장려금 이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넷째가 넷째 나오면은 2천만 원 받고 네네. 그리고 출생 기본수당 20만 원씩 받는 것은 네.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 기준인 거죠? 20 아닌가요? 24년부터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24년부터 이후에 태어난. 예. 이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16세 자녀가 있다 이건 아니죠.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밖에 계신 작가님도 아이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이어서 아쉬워하고 계시다는. 아쉽지만 도전 어떻게 한번 넷째 해보세요. 도전으로 이렇게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이라면 지원이 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제 다둥이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육아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네. 이상인 경우인데요, 5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영 주차장 우리 네. 임산부였을 때 무료였지만 다자녀도
둘째는 50% 감면이고요. 셋째 이상은 무료입니다. 네. 재현아 언니가 18세까지. 세 자매를 키우는데 네. 주차장 완전 무료라고 아. 좋다고 직접 막내가 들었습니다. 이제 18살 때까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6시와 함께 6시의 다양한 정책들부터 축제 소식까지 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두 분과 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토끼 민생회복 선불카드 18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팝니다? 직거래만? 오, 이거 완전 댕이득이네. 근데 김복지 씨? 왜 이렇게 5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파는 거지? 계속 읽어봐야 되겠네. 소비 쿠폰 선불 카드 받았어요. 여긴 비수도권이라 18만 원이에요.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부산이라 광양에서는 쓸 시간이 없네요. 부산에 지금 가야 해서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 연락이요. 거래 가능한가요? 토끼. 네, 가능합니다. 정말 주소를 안 옮겼더니 너무 불편하지 뭐예요. 근데 이거 거래해도 되는 건가요? 토끼. 왜 안 되겠어요? 저는 구세계 상품권도 거래해봤고요. 별다방 기프트콘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셨구나. 아무튼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빨리 만날까요? 토끼. 어디가 좋을까요? 직거래 하시죠? 그 글 올리신 곳 근처 수변공원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는 부정유통 신고센터요. 아따 요 가맹점들이 부정 사용 안 하는지 요 단속도 해불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 플랫폼들 있지. 터키마켓이나 중고세상 천동장터에서 거래가 오고 가든지 이 모니터링을 빡세게 해본단 말이지. 아이고야 요 알람이 떠버렸네. 뭐시여 소비 쿠폰 불법 거래 어이 얼른 출동합시다. 저기 닉네임 복지씨? 어머, 닉네임 현찰씨? 이렇게 생기셨구나. 자, 소비 쿠폰 선불 카드 여기 있어요. 어헤 자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가지고 선불카드 불법 거래하는 현장에 딱 잡혀버렸어. 아닙니다. 저는 불법 거래 그거 절대 안 하고요. 저 사실은 불법 거래 이거 현장 잡으려고 온 겁니다. 잡아서 신고하려고요. 네네. 뭐라고요? 신고? 이거 신고하면은 포상금 주잖아요. 30%. 그래서 포상금 받으려고 일부러 제가 그냥 걸린 척하고 현장 나온 거예요. 절대 거래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우와 생긴 것처럼 배신자. 아니 근데 이게 왜 불법이에요? 구세계 상품권도 거래되고 별다방 쿠폰도 거래되는 세상에 왜 소비 쿠폰은 안 되는 건데요? 이것도 쿠폰이잖아요. 봐봐요. 이 사람 생각이 이렇다니까요. 저는 불법인 거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생각을 해보시오. 어렵게 예산을 맹글어갖고 온 국민한테 나눠주는 이유가 뭐요? 응? 요즘처럼 어려운 시상에 조금이라도 소비 좀 많이 해보자. 경제 좀 잘 굴러가게 해갖고 맹근 그 정책 아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역 상권을 좀 살려보자 하는 것인데 현금으로 맹글어갖고 딱 꼬불쳐두면 그 정책이 효과가 있겠어? 없죠. 그럼요. 효과 없죠. 그 짝은 좀 조용히 하시오. 잘난 거 하나도 없구만. 그러고 소비 쿠폰은 국가 보조금 형식이요. 요렇게 그 개인 간에 팔고 사고 하면은 부정 유통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다가 눈이 빠지라고 감시하고 있는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이리 바쁜 거 아니요? 혹시 저 잡혀가요? 벌 받아요?
얼마나요? 너무 겁나거든요. 감옥 갑니다. 감옥. 네. 소비 쿠폰 지원금 전액 환수. 앞으로 이 보조금을 줄 때 딱 걸린 사람은 지원도 안 해줘 불고 뭐 그것만 하간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위반해 불었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따라 불고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위반해 불었다 그러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꽝꽝꽝. 꽝꽝꽝. 진짜 몰랐어요. 불법인 줄 정말 몰랐거든요. 여사님, 제가 그 신고하려고 토끼마켓 또 검색해봤더니 검색이 또 안 된답니다. 또 아깝다. 이거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아이고 누가 보면은 진짜 그 신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요 플랫폼들에서도 그 소비 쿠폰하고 민생 지원금 요런 검색어를 제한해불고 올려진 게시글은 요즘에 삭제를 하면서 대응 중이랍디요. 여러분 그 재판매들 하지 마시오. 요런 금지 문구도 메인에다가 딱 박아부르라고 요청을 해야지 부정유통이 확산돼서는 안 되지. 그럼요. 얼른 저 김복지 씨 잡아가세요.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안 되겠어 정말. 그럼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 그 세상 어딜 도망가려고. 현찰 씨 이리 오시오. 은능 오시오. 절대 요렇게로 못 벗어나지. 아니 저는 정말 오해라니까요. 저기 여사님. 엄마야 또 누가 글을 올려불었네. 괜시리 소비 쿠폰 깡 하다가 인생 꽝 돼요. 최대 징역 3년.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 알겠어. 라디오 전망대가 7월 24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